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많은 언론사가 놀고 있는지 오늘 이슈가 참 안 잡히더라고요. 그를 뚫고도 집중해볼 만한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김권진 차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꼽은 건요.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뭘까요? 뭐였죠? LG전자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LG IT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자 요걸 꼽아봤습니다. LG전자 GH-SynQ가 세계 최고 카메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가기관인 VCX 포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명한 곳이래요. 여기서 LG전자의 카메라에 대해서 세계 1위다라고 호평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낙폭이 컸고 혹은 실적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 때문일까요? 오늘장 LG전자는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올라갑니다. 때마침 NH투자증권에서는 LG전자 1분기 실적 생각보다 괜찮을 거야 라고 매수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런데 반대로요.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은 7년 만에 동반 적자가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LCD 부분에 치열하게 치고 나오면서 LGD가 물을 먹었고 LG이노텍은 애플 덕분에 힘든 상황이 됐고요. LG그룹주 희비가 조금 엇갈리는 오늘인데요. 어떻게 볼까요? 자, LG그룹주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쪽으로 예전에 많이 움직이기도 했는데 대장이 있다가 어떻게 보면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장은 없는 것 같다는 거. 맞아요. 어떻게 보면 대장은 이제는 LG화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주 LG가 주가의 흐름을 보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될 게 LG화학에 대한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보여드렸던 이런 그룹들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은 아닙니다. G파, CQ 이것 때문은 아니다라는 거. 사실은 가장 큰 LG전자의 호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이제 자존심이었는데 우리 이제 핸드폰 안 할게 MC 부분 포기할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와 시장에서 환호를 해줄 겁니다. 근데 LG전자 또 자존심이라고 끝까지 열심히 최고 품질이라고 하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렇지만 얼마나 팔릴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LG전자 1분기 실적 잘 나온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형주 중에서 대형 IT 중에서 1분기에 실적이 유일하게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회사는 LG전자 이 한 종목인 것 같다라는 거. 이 얘기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런 LG이노텍이나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G 앞에서 얘기 드렸던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 패널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회사는 계속해서 이제는 뭘로? OLED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는 중에 숫자가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하반기 정도부터 OLED에 대한 이런 얘기가 좀 가시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좀 움직일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최근에 LG이노텍은 주가의 흐름이 그나마 좀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애플의 수혜주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애플은 사실은 언제 하반기 때 매번 나오는 이런 회사입니다. 즉 상반기 때는 삼성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하반기 때는 LG 아니면 애플 관련된 수혜주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 3월, 10월 이런 식으로 아예 머릿속에 쿡쿡 박아놓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래서 항상 LG이노텍은 상반기보다 하반기보다 이런 실적이 더 좋아지는 이런 실적을 가져간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LG이노텍은 조금 모아가는 관점도 괜찮은가요? LG이노텍 좀 많이 빠져 있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런 얘기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더 이상 사실은 우리 휴대폰에서 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 정도. 그리고 이런 접어지는 애들, 힌지 부분에 대한 KH 파트 이런 식의 흐름들만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더 이상 사실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더 이상 올릴 게 없는 게 어떻게 보면 휴대폰 시장의 어떻게 보면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LG이노텍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죠. 또 하반기 되면 신작이 나오니까요. 네, 그렇죠. 애플에. 네. 그래서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시간 두고 저희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주 지켜봤고요. 어제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급락에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이들 종목 이 마감가 보면 어제 정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장에서도 네, 오늘도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외국인의 매도 속에 크게 떨어집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이런 이슈를 발견했는데요. 니켈 값이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최근에 20% 가까이 반등하면서 일단 배터리 제조사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제조사, 삼성, SDI,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될 텐데요. 2차 전지 소재 업체는 되려 소재를 비싸게 파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재 업체로 보이는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 1분기 실적에 대한 이런 노이즈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주가의 흐름이 좀 그렇게 별로 좋지 않게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최근에 쏟아졌던 게 무슨 얘기였습니까? 중국 쪽에서 야, 2차 전지 우리 그동안 이제 하던 2020년까지만 우리 보조금 주고 뭘로 넘어갈까? 바로 그래. 수소차로 쪽으로 넘어가자라고 얘기가 하면서 야, 이렇게 되면 2차 전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식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틀이 이 두 가지 정도가 이 틀이 나온 것 같고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좀 급격하게 좀 많이 반응을 해버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중장기적인 이슈는 분명히 전기차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이런 흐름이 좋아질 거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증설이 많이 되고 있고 이것을 돌기만 한다면 하반기 때 흐름은 분명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커지는데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데 야, 지금 살까? 그럼 사야 돼? 좋다며? 아니, 지금 말고요. 언제 턴이 되기 시작하면 굳이 우리 폭포수 막 내려온다. 우리 거기 아파 서 있으면 어떻다? 아파. 몸이 많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턴이 될 때 그때 그래 이거 좋다고 그랬지 하면서 잡았어 이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잡았어. 네. 네. 근데 좀 미묘하네요. 사실 얼마 전부터 해서 계속 차장님께서는 2차 전지주에 네.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시장에서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주목해야 된다고. 그때 네. 혹시나 차장님 얘기를 듣고 사신 분들이라면 오늘장 그러니까요. 차장님 얼굴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제가 얼굴을 막 숨기고 싶은데 근데 시장 전망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괜찮은데 사실은 중국이 갑작스럽게 막 그런 얘기를 내세울지 그거는 저도 그쵸? 몰랐습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죄송스럽다. 그렇지만 분명히 2차 전지 시장은 너무 크다라는 커지고 있는 시장이고요. 여러분들이 눈앞에 이런 전기차,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이런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뚝심 있게 여전히 전기차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성장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좋습니다. 성장을 합니다. 네. 전기차에 대해서는 올라갈 때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사인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차장님을 지지고 볶아서라도 꼭 그 타이밍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다음번 이슈 보겠습니다. 이것도 기사가 없는데 좀 눈에 띄어서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증권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대한광통신에 대한 의견이 들려왔는데요. 한때 정말 잘 나갔던 종목 중에 하나죠. 대한광통신 오늘장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광섬유 단가가 하락해서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내년부터나 실적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올해 이제 막 시작했는데 내년부터 나아진대요. 매수해서 중립으로 바뀌었고요. 목표가 7,000원에서 4,000원으로 낮췄습니다. 이쯤 되면 지금은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은 사실은 이렇게 이거 지금 안 좋아요, 이거 보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직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방송이고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니까 지금 주가 지금 현재 많이 빠지고 있죠. 네. 근데 쳐다도 안 봐야 되는 이런 수준이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 되면 그나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회사에서 지금 현재 5G에 이런 게 조금씩 늦춰지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3월 말에 이거 발대식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야, 잠깐만 미뤄봐봐. 잠깐만, 미안하다. 잠깐만 4월로 미뤄졌다라는 거. 이 말은 서로 앞다퉈서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전 세계가 한 발짝 뒤로 슬쩍 네. 뒤로 밀려가는 모습이다. 그만큼 그동안 사람들이 시간 이런 타임캡슐을 어떻게 보면 타임테이블을 놨는데 앞에 있던 게 좀 뒤로 밀려났다라는 거. 즉 대한광통신의 실적 같은 경우도 이때 나와야 될 실적이 좀 뒤로 미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그리고 중국 쪽에서 좀 투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얘기가 조금 뒤로 잠깐만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가 좀 특히 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아마 수율이 조금씩 증가할 겁니다. 최근에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어떤 공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근데 증설하고 나서 뭐가 안 좋았었냐면 수율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수율은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기 네.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 이제 팔아줄게, 팔게. 아니야, 조금만 기다렸다 살래라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버리다 보니까 이런 실적에 대한 얘기, 아니 1분기 실적 별로 좋지 않겠네. 그럼 2분기 때도 그렇게 썩 이쁘지는 않겠네.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5G의 어떻게 보면 개화기의 흐름이 나오면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다시 대한광통신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추가적으로 개선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의견들 나올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짚어봤고요. 그리고 과거에 참 좋았던 종목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씁쓸함도 함께 안고 가기도 합니다. 좀 좋은 쪽 얘기 하나 해보자면요. 뭐 기사나 뭐 이런 준비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아모그린텍이라고요. 제가 수요일에 오늘 상장에서 추천주를 언급을 했었어요. 오, 왜요? 시초가로 매수를 네네. 하겠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시초가가 잘 잡힌 거예요. 오, 보통 뭐 네네. 공모해서 이렇게 하면 100% 막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아마 떨어졌을 텐데 네네. 예, 오늘 뭐 9,900원이 확정 공모가인데 조금 오른 채로 시초가가 잡혔거든요. 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우선은 좀 많이 축하드립니다. 먼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왔을 때 우리 앵커님이 그러셨습니다. 내일 아모그린텍 나 마음에 너무 들어, 너무 좋아. 그래서 한번 봐봤습니다. 네. 근데 회사 자체는 와 하는 게 정말 서프라이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가 여러분들 또 오늘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여러분들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공모주들이 엄청 강하다라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다. 즉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이런 공모주가 나오면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공모주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공모주들이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하나의 꿀팁을 계속해서 우리 10시 하신 건가요? 하여간에 우리 앵커님이 주시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안에서 이런 소재 쪽이 어떻게 보면 얘들이 하고 있는 게 미세먼지 라인들, 이런 필터나 이런 게 제조하는 회사, 그리고 또 배터리에 어떻게 보면 이런 플렉서블 배터리, 이거 생각을 못했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쪽 라인들을 좀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신기하다. 사실은 이 플렉서블 같은 경우, 이게 접어지는 폼 같은 경우도 이 배터리가 그게 안 되니까 끝으로 몰아넣어. 네. 배터리가 다 됐어 라는 얘기를 끝으로 딱 몰아놓고 이렇게 접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해? 그러면 새로운 혁신이 한번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근데 밸류에이션은 제가 아직 사실은 분석을 못 해봐서 네.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 주가인지는 확실히 그러니까요. 고개를 갸우뚱거려 본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격 라인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일단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로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매수가 됐고요. 목표 라인이나 이런 거 좀 짧게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변동성이 워낙 클 거니까. 네. 고민을 좀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그린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경제신문 내용들 들여다봤네요.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